뭔 소리를 한 거냐? 네 정적인 호민관이 나와가지고 정적인 호민관이 나와서 네 정책을 비판한다면은 너는 그 동료 호민관도 다 탄핵시킬 거니? 그러니까 탄핵 남발할 거니? 라고 비꼰 거죠. 오피미우스의 시종 중 하나가 카피톨리누스 신전에 제기를 옮기던 중에 가이우스 그라쿠스한테 갑자기 이렇게 불쑥 찾아와가지고 도발했대요. 모든 불량한 시민들은 나가라! 하면서 맞아요 박성원님 딱 그거예요. 이 빨 모시기 꺼져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동맹국이 피해를 본다. 또 인용을 해왔어요. 사유지를 강제 몰수해요. 이거는 하이케라니고 요약을 해온 겁니다. 인용을 해온 겁니다. 그라쿠스 때문에 동맹국은 사유지를 강제로 빼앗은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지주가 소유한 옥답을 몰수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로 인한 원성은 무척이나 컸음에 틀림없다. 이건 그 논문에서 인용을 해온 거예요. 아피아노스가 요약하는데 그다지 정확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의 결론의 메시지는 여전히 매우 분명했다. 동맹국의 평민은 모든 것을 잃었다. 라이벌, 카르타고 같은 라이벌이, 쉽게 말하면 대외 위협이 없으니까 밀어붙인 게 아닐까 싶은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의 정치 생명이 위험하고, 가문의 위상을 높여야 되고, 디그니타스를 높여야 되니까, 거기에 좀 추동이 돼가지고 한 것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거를 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자, 토지개혁의 실제 수혜자와 피해자를 정리해보면, 로마 시민의 이득이죠. 이제 공유지는 이제 매수되고 분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매수하는 건 거의 대부분 부유한 로마 시민들이다. 플러스 거기에 이주하는 게 이제 빈민들이겠죠. 동맹국 부유층들은 하다못해 적응을 해요. 왜냐? 기존의 부유층이니까. 돈이 있으니까. 어쨌든 공유지를 빼앗겼다고 해도 빼앗긴 공유지를 다시 본인들 손으로 사면 되잖아요. 본인들 돈으로 사요. 여전히 돈이 많으니까 빈민 동맹국 주민들의 땅을 다시 사들이면서 부를 유지해요. 물론 피해를 봅니다. 돈을 써가지고 본인들의 권익을 다시 한번 산 거잖아요. 그 피해를 본 거예요. 근데 동맹국 빈민은 어떻게 되냐? 말 그대로 공유지에서 경작하며 살던 동맹국 주민들은 엄청나게 불만이 쌓여요. 그냥 거지가 된 거예요. 그라쿠스 형제들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울프케이님, 원로원 의원들이 당연히 막아주려고 하겠죠. 딱 그거예요. 원로원 의원들의 정치적 계산은 아주 실용적이에요. 자, 원로원 의원들은요, 정치적 지지를 위해서 뭐든지 하는 이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든지 해요. 이제 딱 보니까 동맹국 시민들이 졸라 불만이 가득한 게 보이잖아요. 열받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원로원 의원들이 뭐 가만히 있겠어요? 이때 얘네들 도와주는 척이라도 하면은 이 이탈리아 동맹국 사람들이 다 피오민이 돼가지고 막 돈도 주고 뭐도 하고 다 할 텐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방대한 불만을 인지한 원로원 의원들이 없을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지지를 몰빵받으면 이들의 경제력, 정치적 지지를 받을 수 있겠죠. 아주 쉽게 예상이 가능해요. 그래서 스키피오 가문이 불만이 있는 이탈리아 동맹국의 지지를 다 가져옵니다. 다 가져와요. 이렇게 해서 불만이 있는 이탈리아 동맹국의 지지와 후원을 쓸어 담은 게 스키피오 가문이에요. 울프케이님, 그 스키피오 가문이 실제로 이 이탈리아 동맹국들 클리엔텔라랑 뭐 연이 조금씩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더 공고히 합니다. 회전하는 삼각김밥님. 그 히오스 방송할 때 해놓은 거예요. 히오스 하시면은 언제 한번 같이 해보죠. 그래서 스키피오 가문의 의외 역할, 이게 아주 웃겨요. 아주 웃겨요. 예상 밖의 옹호자. 사실 예상 밖에도 아니에요.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상 밖이라는 건데, 세상에 원로원 귀족 돼지로만 알고 있던 스키피오 가문이 이탈리아 동맹국 빈민들과 약자들의 편에 서다니. 그라쿠스 가문 너무 뇌절하고 있어. 우리를 위해서 포에니 전쟁 동안 싸워준 동맹국들 그라쿠스 가문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등쳐먹으려고 해. 우리가 막아줘야 돼. 동맹국을 위해서 싸우자 하면서 얘가 뭐라고 해야 돼. 거의 뭐 2차 세계대전 때 뭐 루즈벨트? 아니야. 그 아이젠하워? 거의 아이젠하워급이 된 거예요, 갑자기. 아이젠하워. 갑자기 아이젠하워급이 돼서 모든 동맹국들이여 우리가 보호해주겠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그라쿠스는 또 모순이에요. 빈민을 위한 혁명가로 알고 있었는데 세상에 빈민의 대변자의 줄로만 알고 있었던 그라쿠스 가문이 오히려 빈민들의 땅을 빼앗다니. 세상에. 그라쿠스가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굳이 편집 안 하긴 했거든요. 좀 몸도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그라쿠스 가문이 그라쿠스 형제가 트럼프랑 오히려 비슷해요. 진짜 트럼프랑 너무 똑같아요. 국익을 위해서, 로마 공화국의 국익을 위해서 동맹국들 등쳐먹겠다는 게 그라쿠스죠. 그리고 원로원 귀족의 돼지로 알고 있었던 이 스키피오 가문이 이탈리아 동맹국 빈민들과 약자들 편에 서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합니다. 아주 기가 막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지? 사실 그라쿠스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뇌절을 해가지고 스키피오 가문한테 정치적인 기반을 다 몰아준 거예요. 이 그라쿠스가 정치적인 자충수를 둔 겁니다. 이게 이해관계 관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는 하지만은 멍청한 짓을 한 거예요. 사실 민주당이 스키피오죠, 그렇죠? 아주 보수적일 거라고 생각한 스키피오가 지금 민주당이 된 겁니다. 그라쿠스 형제가 정치적으로 미화가 됐고 제가 보기엔 플루타르코스의 역할이 아주 컸던 것 같아요. 플루타르코스가 너무 혁명가처럼 잘 써줬어요.
자, 스키피오의 동맹국 옹호. 요거 하이캐라임 거 인용을 해왔어요. 어느 경우든 동맹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줄 옹호자를 찾으려 했을 때 카르타고와 누만티아를 멸망시킨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가 적격자임을 발견했다. 스키피오는 그들의 군사적 지원의 가치를 파악하고 피호자망을 확대할 의도로, 다시 말해 클리엔테스들을 확보할 의도로 원로원에서 그들의 주장을 강하게 대변해주기로 흔쾌히 동의했고, 그렇게 못할 게 없잖아요. 농지분배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적어도 라틴 동맹국과 이탈리아 동맹국들에 관해서는 콘술들에게 위임토록 하는데 성공했다. 만약 콘술들이, 집정관들이 짜증나는 농지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장기간 원정이라도 떠나버리면 농지분배위원회의 활동은 중단될 것이었다. 이게 뭐냐면은 스키피오가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이때 이미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이 민회를 통해서 뇌절한 상태거든요. 이 토지분배위원회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 토지분배위원회를 지금 병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병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로원 의원들의 최고봉인 집정관들의 합의 없이, 지원 없이는 이 농지분배위원회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로마 귀족들은 표랑 영향력, 피오메 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면 뭐든 다 했어요. 빈민이든 키케로도 그렇잖아요. 사실 시칠리아인들 식민지인이고 외국인이고 투표권도 없는데 도와줬잖아요. 그냥 다 해요. 얘네는 빈민도 도와주고, 그 피오민이 지방 동맹시 주민이든 빈민이든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뇌절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아까 전에 당파주의 갈등을 좀 더 집중하느라 이거를 좀 덜 말했는데, 이제 티베리우스의 뇌절을 시작해 볼게요. 아까 말했다시피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재무관 커리어를 망친 주제에 야심차게 들고 나온 토지개혁 법안도 엎어버리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정치 커리어 끝나는 거고, 어릴 때부터 이 코르넬리아 어머니로부터 계속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이 심적으로 부담과 압박을 받아온 그라쿠스 가문의 미래에 빛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그 조상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패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토지개혁 법안도 엎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보면은 스키피오가 너무 명망이 높아져요. 점점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뇌절할 때마다. 그럴수록 뭐가 되냐? 극단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뇌절을 해가지고도 이걸 통과시켜버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정치 생명 유지하고 그라쿠스 가문을 위해서 강하게 뇌절하기 시작한다. 물론 요거를 계속 말했지만은 요거는 이미 토지분배위원회가 이미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시간 순서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군요. 자, 옥타비아누스의 탄핵과 국정농단. 이거 보면은 진짜 한국 현대 정치랑 좀 비슷한 게 많거든요. 원로원이랑 민회 중에서도 이제 그라쿠스 쪽이 계속 이제 치고받고 싸워요. 서로 거부권 때리고 예산 깎아내리고 이렇게. 자, 이제 그라쿠스가 이제 토지개혁 법안을 민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비타협적이죠.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이 동료 호민관인 옥타비아누스는 지방 동맹시 이 클렌테스들로부터 이 족보상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강하게 추측되는 그런 게 많거든요.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봐도 그 주변에 토지에 관련해서 있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옥타비우스는 기본적으로 이 동맹시의 이 클렌텔라에 있는 사람입니다. 파트로누스예요. 그런데 그라쿠스가 타협 없이 계속 민회에서 토지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옥타비우스가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요. 계속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티베리우스는 이제 계속 말했지만 토지개혁도 실패하면 안 돼요. 그럼 정치 커리어가 끝나요. 그래서 뭘 하냐? 동료 호민관인 옥타비우스를 탄핵을 해버려요. 이게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심지어 원로원 의원들조차도 신체 불가침성의 보호를 받는 호민관들을 존중해서 단 한 번도 불신임을 하거나 탄핵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호민관인 티베리우스가 호민관인 옥타비우스를 탄핵을 시켜버린 겁니다. 자신의 농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민회 친구이자 동료 호민관이었던 옥타비우스를 불신임한다. 탄핵을 시켜버린다. 계속 말하지만 이건 전례가 없던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원로원이랑 민회랑 평민들이랑 모든 사람들이 다 등 돌려요. 충격과 비난에 휩싸입니다. 민회에서도 이런 것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 식으로 깜짝 놀라고 원로원에서도 깜짝 놀라요. 그래서 오히려 원로원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민회를 비롯한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핵을 하는 것도 거의 울프케인이 거의 비슷하네요. 비유 잘하시는군요. 훌륭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동료 호민관을 탄핵한 것도, 그러니까 호민관 스스로 호민관의 권위를 실추시킨 거죠. 다시 말하지만 호민관 스스로 호민관의 권위를 실추시킨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국정농단을 해요. 첫 번째, 자기 피호민을 빈 호민관 자리에 직접 임명을 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트리부누스 투표로 뽑아야 되거든요, 호민관은. 근데 본인의 피오민을 클레테스를 빈 호민관 자리에 앉혀요. 자기 끈앞으로 앉힌 거죠. 이거는 플루타르코스 영전에서 인용해온 겁니다. 티베리우스는 옥타비우스를 대신할 호민관도 선출했다. 새 호민관은 지위가 높거나 명성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쉽게 말하면 멍청한 사람이에요. 멍청하고 힘없는 사람이에요. 티베리우스의 후원을 받는 무키우스란 자였다. 쉽게 말하면 티베리우스의 클렌테스를 앉혀버린 거예요. 국정농단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국정농단 2 농지분배위원회 구성입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논란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토지를 이제 측량하고 분배하는 거를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권직이거든요. 그렇게 구성된 농지분배위원회 3인도 티베리우스 본인, 그 장인인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 왜냐 파트로누스잖아요. 파트로누스고 농지법을 이제 그 법안을 써준 사람이니까 장인인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도 여기 앉혀준 거고, 그 동생인 가이우스 그라쿠스도 앉힙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인척만 다 앉힌 거예요. 이 강력한 관직에 친인척만 지가 직권으로 다 앉혀버려요. 여기에 이 인원도 선거나 투표로 하다못해 추첨으로 뽑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임의로 골라버려요. 이게 국정농단 2입니다. 그리고 국정농단 3가 있어요. 그리고 국정을 마비시키고자 원로원에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왜 거부권을 행사하냐? 원로원이 이런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이런 뇌절을 막으려고, 견제하려고 의사 방해도 하고 예산 감축으로 공격도 해요. 이때 그 몇 데나리우스였더라? 그 하나로 계산하면 한 12만 원이거든요. 이 법안을 추진할 수 있는 돈으로 12만 원을 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원로원이 이 농지법 있잖아요. 농지법 통과시킨 거를 집행을 못하도록 돈을 안 줘요. 그런 식으로 티베리우스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계속 말하지만 티베리우스는 정치 생명이 끝나면 안 돼요. 부담이 엄청 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티베리우스도 거부권이랑 동료 호민관 탄핵, 원로원 국고봉인으로 공격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머리채를 쥐어뜯으면서 국정이 마비돼요. 이때 호민관이 원로원의 국고도 봉인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예산 삭감한다고 날뛰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로원도 민회에 예산 안 주고요. 민회는 그럼 어떻게 하냐? 원로원이 돈을 꺼낼 수 없도록 또 국고봉인을 해버려요. 서로 예산 집행을 막아버려요. 그 저번에 말했던 그 대타협 영상으로 한번 빗대서 설명하면은, 만약에 2차 3두 정치가 끝난 상태에서의 원로원과 아우구스투스였으면은 서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원로원, 아우구스투스가 지금 클렌텔라망이 이렇게 되고 군인들이 지금 이렇게 있고 이해관계 관성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거 우리가 타협을 안 해주면은 큰일 나겠네. 일단 타협을 좀 해주자. 원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로원이 지금 걔 열받아 있고 이해관계도 이 원로원도 지금 이렇게 구성돼 있어가지고 불편하네. 그리고 원로원의 권한이 없어. 원로원 의원으로서 위험을 유지하려면은 클렌테스들을 위해서 뭐 전국을 정치를 해줘야 되는데 행정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네. 그 애들을 위해서도 얘네들이 불만을 가지고 나를 푹찍하지 않도록 좀 배려를 해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의 이해관계에 얽힌 거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배려를 해주면서 타협과 협치를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정반대예요. 스키피오도 그렇고 그라쿠스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이용해서 공격만 하려고 해요. 머리씨 쥐어 뜯으면서 그냥 국정을 마비시키는 거죠. 자, 하나 인용을 해왔습니다. 티베리우스는 법안이 투표를 통해 통과되든 폐지되든 할 때까지 어떤 관리도 공무를 처리할 수 없게 하는 공무정지 명령을 공포했다. 이거 그 플루타르코스에서 인용을 해온 거예요. 그는 또한 개인의 인장으로 사투르누스 신전을 봉인했다. 계속 말했지만 사투르누스 신전은 당시 연방준비은행이에요. 은행을 묶어버린 거예요. 재무관이 국고에서 돈을 뺄 수도, 국고에 돈을 넣을 수도 없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하기 위함이었다. 모든 관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여러 가지 업무가 중단됐다. 국정이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스키피오가 장악한 원로원이 이제 티베리우스가 장악한 민회에 이제 쥐어뜯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비타협적으로 했냐? 정치 생명 때문에. 가문의 명예 계속 말했고요. 이때 이제 서로 계속 이제는 공식적 방법으로 서로 방해할 거 다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다 방해를 했어요. 자, 이제 공식적으로 다 방해했으면은 남은 방해할 수 있는 건 뭐냐? 이제 비공식적 방해를 해야겠죠? 비공식적 방해가 뭡니까? 푹찍입니다. 그래서 원로원 의원들이 티베리우스한테 경고를 하려고 이상한 푹찍을 많이 해요.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수행원들이 의무살을 당해요. 여기서 의무살 당해요. 그 콘크리트 드럼통 신세가 되거든요. 이것도 플루타르코스에서 인용을 해온 거예요. 그러나 민중은 더욱 흥분했다. 하루는 티베리우스의 친구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았는데 온몸에 흉한 반점이 나 있었다. 시신이 터지고 부패한 체액이 상당량 흘러나온 나머지 시신을 화장하기 위한 장작더미에 불길이 꺼질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그냥 푹찍해가지고 없애버린 것도 아니에요. 공포를 주고 경고를 하기 위해서 끔찍한 방법을 없앤 겁니다. 일부러 경고의 메시지를 주려고 원로원 의원들이 끔찍한 방법으로 없앤 거예요. 문어자리님, 그거는 의혹이 많아요. 독살일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시신을 부패를 시켰을 수도 있고
근데 뭐 독살인 것 같긴 합니다. 이에 이제 티베리우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 견제를 당했으니까. 그래서 페르가몬 국고 횡령 사건까지 벌입니다. 이에 원로원은 아까 말했다시피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를 견제하고자 농지법에 예산을 안 줬죠. 그렇죠? 그래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이렇게 서로 이제 목을 쥐고 이렇게 싸우는 상황에 이른 마당이야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누구 한쪽이 이제 없어져야지 이제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겨야 되니까 이제는 페르가몬 국왕이 로마 공화국의 헌정한 재산을 민회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킵니다. 이게 국고행령이거든요. 원래 관례상으로도 그렇고 법으로도 그렇고 계속 말했지만 원래 그 대타협 명상에서도 봤지만 원래 공화국의 예산은 원로원이 관리를 해야 돼요. 아 맞아요. 울프케님 이론상 가능한 한 꼼수인데 관습 위반이에요. 그렇죠? 이게 전례가 없는 거고 이미 그리고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보인 행적이 있기 때문에 국정농단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이런 일처리로 티베리우스는 원로원에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모욕을 안겼다.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모욕을 안겼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원로원도 못 참죠. 이제 한 방을 더 먹여야 됩니다. 또 이상현상이 발생해요. 참주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원로원 의원들이 이런 뭐라고 해야 돼? 원로원 의원들이 아니라 그 제국사도 그렇고 이건 비잔티움 제국을 가도 똑같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꼴 보기 싫은 지도자, 정치인 또는 황제가 등장하면은 그리고 그 황제가 정치적인 기반을 잃었다는 게 드러나면은 항상 드러나는 조짐이 있어요. 그 조짐이 뭐냐? 이상한 안 좋은 소문이 계속 퍼져요. 흉흉한 소문이 퍼집니다. 이건 거의 레퍼토리예요. 흉흉한 소문이 먼저 나요. 그리고 보통 이런 흉흉한 소문이 다 퍼졌다는 게 뭐냐면은 이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배신했다는 거예요.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퍼졌을 때 이미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주변에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뇌피셜로는 이때 이미 클라우디우스 가문이 그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 가문이 이미 그라쿠스 가문을 손절친 거 아니냐는 그런 뇌피셜도 생겼습니다. 제 뇌피셜이에요. 그러자 폼페이우스는 그 다른 폼페이우스예요. 페르가몬에서 온 에우데모스가 티베리우스에게 왕관과 자줏빛 외투를 주었다고 했다. 티베리우스가 왕이 되리라고 생각한 까닭이다. 이런 소문을 막 퍼뜨리고 다녀요. 원로원 의원이. 원로원의 레퍼토리입니다. 비타협적인 불도저가 나오거나 꼴도 보기 싫은 놈이 나오면은 참주나 독재자 프레임을 씌워요. 또 민회 내부에서도 동료들로부터 공격을 당해요. 민회 내부에서. 만약 그대가 나에게 욕설을 퍼붓고 비난한다면 이거 동료 호민관이 말한 거거든요. 동료 호민관이. 만약 그대가 나에게 욕설을 퍼붓고 비난한다면 그래서 내가 그대의 동료 호민관을 부르고 그가 연단에 올라 나를 변호한다면 그대는 흥분한 나머지 그 동료로부터 관직을 빼앗을 겁니까? 뭔 소리를 한 거냐? 네 정적인 호민관이 나와서 네 정책을 비판한다면은 너는 그 동료 호민관도 다 탄핵시킬 거니? 그러니까 탄핵 남발할 거니? 라고 비꼰 거죠. 참주머리 그리스 부계자 개웃기네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미 안 좋은 꼴이 다 드러나고 이미 제 뇌피셜로 지지 기반 다 잃어버렸을 때 지지 기반을 다 상실했을 때 그때 프루타르코스 영전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미 늦은 겁니다. 어떻게 나오냐? 티베리우스는 옥타비우스를 퇴임시킨 자신의 행위가 귀족뿐만 아니라 평민에게도 매우 거슬리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당시까지 매우 조심스럽게 수호된 호민관의 높고 명예로운 권위가 모욕을 당하고 짓밟힌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 지지 기반을 박살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걸 깨달았을 때 이제 클리셰상으로 이제 푹찍당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상대 파벌에서 담글라고 이제 준비 중인 거죠. 아무튼 자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냐? 이제 사방에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를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소문이 막 퍼져요. 암살단이 있다, 깡패들 풀었다는 소문이 나거든요. 근데 티베리우스가 겁먹고 혼자서 못 다녀요.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다녀요. 그 암살 경고를 또 받아요. 어렵게 티베리우스 곁으로 온 플라비우스는 원로원 회의에서 집정관을 설득할 수 없었던 부유층 의원들이 직접 티베리우스를 죽이기로 정했으며 그럴 목적으로 여러 동료와 노예를 무장시켰다고 말했다. 세상에. 이때 티베리우스가 쫄아서 경호원들로 하여금 창으로 무장하도록 시켰는데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는 제스처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그 창으로 무장해 라고 이렇게 지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 민회가 아주 시끄러웠대요. 소란스러웠대요. 소란으로 가득했대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들렸나 봐요. 여기서 왜 무장해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있는 자기 추종자들이 계속 되물었나 보죠. 티베리우스가 답답해가지고 아니 쟤들 지금 이렇게 온다고 한다니까 하는 식으로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시끄러우니까 이게 제스처를 하면서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는 걸 제스처로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 이게 왕관을 씌우는 모습으로 비춰졌나 보죠. 그리고 약점을 잡고 있던 원로원에 드디어 명분이 생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로 봐서. 그러니까 뭐가 되냐? 저 녀석이 이제 참주가 되려고 한다. 왕관을 나에게 씌워달라라고 이제 지시를 하는구나.
본색을 드러냈다면서 원로원 의원들이 단체로 원로원에 가가지고 이 새끼 없애버리자라고 탄원을 해요. 이 모습을 원로원에 보고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때 집정관이 로마 시민을 재판 없이 사형에 처할 수 없다라고 제지를 하지만 스키피오 나시카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스키피오 나시카는 최고 관리가 이같이 나라에 등을 돌렸으니 법을 살리고 싶은 의원들은 나를 따르시오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철제 의자다리 뚝배기란 날리면서 티베리우스를 끔살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때 나시카의 명언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 만약 그라쿠스가 정부를 장악할 의도였다면 정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다. 이게 결국에 딱 그거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극화될 일이었나. 그러니까 만약 스키피오 가문이 그라쿠스 가문이 지금 자기가 공격한 것 때문에 지지 기반이나 뭐 평판이나 이런 거에서 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이라 가지고 지금 관성에 휩쓸려서 이상한 짓을 벌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으면은 좀 타협을 하고 양보하고 위로해 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스키피오 가문이 그라쿠스 가문이 그냥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아이 그래 한번 족대봐라 하고 계속 괴롭혔죠. 그 원로원 의원들이 다 이쪽에 스키피오 가문에 몰려 있었으니까 사실상 원로원 뜻이 그냥 스키피오가 선동해서 했을 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티베리우스도 자기가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아씨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점점 더 뇌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극한으로 몰고 가는 거라니까요. 이게 서로 극한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갈등이 당연히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죽은 걸로 끝나지 않았겠죠. 이제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도 죽습니다. 스키피오 가문에 있는 사람도 죽어요. 소스키피오인데 얘가 숨진 채 발견을 해요. 미해결 사건이고 야사로도 유명해요. 이것도. 스키피오 아내이자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누이인 셈프로니아의 지원을 받은 그라쿠스의 요원에 의해서 살해되었다는 야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키피오의 아내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서로 심지어는 이게 혈연으로도 많이 엮여져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혈연으로도 또 이렇게 엮여져 있었는데 왜 이렇게 둘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는지 족보도 참 그렇고. 그러니까 당연히 복수가 또 이루어져야 되니까 누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또 독살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야사가 또 있습니다. 자, 티베리우스 편이 끝났고 이제 가이우스를 해야 되는데, 자, 아무튼 티베리우스 참사의 본질은요, 가문 간 경쟁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단순히 원로원 의원들 개돼지들이라서 빈민들 개혁을 추진하는 이 그라쿠스를 가로막은 그런 차원이라기보다 당파주의적인 그런 면모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냥 서로 꼴도 보기 싫었는데 뭐 중도나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정치 봐도 그렇잖아요. 결국 티베리우스의 참사는 명문 가문끼리 정치 경력, 커리어를 두고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볼 소지가 크다. 그리고 유사한 법안이 있고 같은 법안이잖아요. 스키피오 가문도 똑같은 거는 있는데 그라쿠스 가문이랑. 근데 티베리우스가 너무 뇌절한 측면이 있고 이때 너무 많이 궁지에 몰려가지고 뇌절한 게 있다. 그 서로 정치적 이해관계, 당파주의를 극복을 못하고 당파주의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거든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비타협적으로 일관한 탓도 있다. 그 상호방해가 또 이루어졌죠. 이렇게 갈등이 심화가 되는데 서로 타협도 안 되고 양보도 안 되고 화해도 안 됐어요. 이게 진짜 끔찍한 거거든요. 서로 양보도 안 되고 타협도 안 되고 화해도 안 돼. 그럼 서로 방해하면서 누가나 얘 뒤질 때까지 목 조르면서 누가 뒤지나 해보자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정치랑 똑같죠. 그렇죠? 맨날 거부겁 때리고 예산은 주고 그 탄핵될 때까지 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이해관계에 관성 때문에 그랬다고 쳐도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이 갈등에 형에 대한 복수심까지 얹어져요. 그러니까 안 좋은 감정에 하나가 더 얹어졌어요. 이게 엄청 심각해진 상황인 게 보입니까? 이게 보면요, 저희가 여러 차례 봤는데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토지개혁 그 농지법이랑 공물법이 그 티베리우스가 주장하려고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 너무 당연하지만 자, 티베리우스의 정책이랑 그 토지개혁 법안이랑 다른 원로원 의원들이 냈던 법안들이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내려고 하는 법안은 원로원 의원들이 내려고 하는 법안도이랑 결국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 새끼들은 법안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빨간 약 잘 드셨습니까? 얘네들은 결국 법안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서로 꼴도 보기 싫고 복수심 때문에 머리 잡고 싸우는 겁니다. 저도 좀 갈등 국면이 좀 줄어들길 바래요. 서로 대타협이 이루어져야죠. 계속 말하지만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법안이랑 원로원의 법안이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이따 말할 겁니다. 자, 원로원이 당연히 태도가 변화되겠죠. 왜냐? 어쨌든 티베리우스가 이제 뇌절하잖아요. 뇌절해서 통과시켰죠. 동지법을. 여기에 대한 원로원의 반응이 뭐냐? 오케이, 이왕 통과된 거 추진해보자 하는 눈치예요. 왜냐? 이게 뜨거운 감정이었던 게 그게 그거잖아요. 약간 뭐라고 해야지? 그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맨날 정권 때마다 특히 박근혜 정권 때 담배값 올렸잖아요. 담배값 올리는 게 힘들어도 담배값이 이왕 오르면 어떻게 돼요? 이후에 있는 정권들은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세수가 늘어나니까. 딱 그거죠. 오케이, 요시 이 토지개혁 법안
이 패스 시키는데 내 부담은 없네. 근데 이왕 통과가 됐어. 개꿀. 그럼 여기 있는 거 낼름해야지 하는 게 되는 겁니다. 또 이거 하이캐라임 거 인용을 해왔습니다. 실은 이번에는 그 반대했던 원로원 의원들이 자진해서 호의를 베풀고 토지를 분배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은 수의 PO인을 확보했다. 티베리우스의 업적에 숟가락 얹어가지고 엄청 많은 PO인을 확보를 했대요. 세상에. 집정관인 포필리우스 라이나스는 심지어 자신이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해 했던 일을 자랑까지 했다. 지들이 가로막았으면서 루카니아의 직에서기 자신이 목동들로 하여금 농부를 위해 길을 내주도록 만든 최초의 인물이라는 글귀까지 새겨넣게 했다. 막 자랑하고 다녀요 이제. 계속 말하지만 스키피오 때 먼저 냈다고 했잖아요. 그 법안들을. 계속 말하지만 원론 입장에서 토지개혁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지들 땅을 뺏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뇌절합니다. 어떤 뇌절하냐. 이제 토지 분배를 더 하려고 해도요. 이미 분배할 토지는 거의 분배돼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해요. 티베리우스 때도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도 뭐 원로원 의원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추진한 건 뭐냐. 형에 대한 복수입니다. 첫 번째로 맨 처음에 한 게 이거예요. 평민에는 원로원이 민회에 대한 상소권도 주지 않고 특별법정을 세워 정치범을 단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가이우스의 입장을 뒷받침해 주었다. 이게 심지어 소급법이에요. 소급처벌법이에요. 이 법의 소급 조항에 따라 포필리우스 라이나스 집정관이라고 했잖아요. 집정관이 유죄 판결을 받고 추방을 받았어요. 세상에. 소급 입법으로 정적들을 처벌하고 보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그러니까 원로원의 사무나 행정을 방해한 걸로 그쳤는데 이제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뭐 했어요? 그러니까 소급 입법으로 관련자들 다 처벌하고 추방까지 시켜버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게 PPT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생략이 된 거니까 여기 있는 부분을 좀 더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가져올게요. 어디 보자. 이렇게 쭉쭉 하고 자, 요거부터 한번 보죠. 그러면 가이우스가 구체적으로 하려고 한 건 뭐냐? 요거는 기본적으로 골자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하려고 한 거랑 비슷했대요. 쭉 읽어보죠. 진짜 이거는 내전이에요. 내전이 임박해도 전혀 그렇죠. 그 정도까지 가니까 원로원 최종 공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가니까 원로원 최종 공고를 때리는 겁니다. 자, 가이우스의 개혁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이때 개혁이 어떻게 시작하냐? 이 라이나스를 유죄 판결을 때리고 추방을 시킨 다음에 개혁을 추진해요. 자, 이건 하이케라임 거 인용을 한 건데 가이우스의 개혁 프로그램은 동료 귀족들과의 경쟁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적 지지자들의 견고한 유대를 형성한 한편 정복 사업으로 발생한 뭐 이런 공익적인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풀어가는 데 목적이 있었다. 가장 다급한 문제가 땡땡땡땡땡 뭐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동맹국들의 불만이었다. 그러니까 가이우스가 이것도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가이우스도 동맹국들 이제 좀 달래주려고 이것저것 하거든요. 자, 일단 짜잘한 거 있으니까 그냥 쭉 읽을게요. 도로 건설도 하고요. 곡물법하고 군대법 또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17세 미만 징병 금지야. 그 장병들 장비도 지원할게 이거 하고 그러니까 마리우스가 이거를 좀 발전을 시켰다고 하죠. 화폐 개혁도 합니다. 그러니까 은화 데나리우스의 무게를 줄였대요. 그러니까 같은 데나리우스라도 지불 은량을 줄인 겁니다. 이거 원로원 의원들이 깜짝 놀랐대요. 왜냐면은 이 화폐를 주주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원로원 그 계층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로원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를 민회에서 해버린 거고. 이탈리아 식민시 건설 사업도 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토지 개혁을 해요. 선정된 지역이 카푸아, 타렌툼, 카르타고였다. 요건 그렇다고 쳐도 여긴 동맹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끝까지 정한 곳이긴 하지만 그 조세 개혁도 한다. 징세 회사를 예전에는 원로원 의원들 중심으로 시켰는데 이젠 기사 계급에도 허용했다. 입찰 재산 기준도 40만 세스테르티우스로 하고 이걸로 원로원 귀족들을 겐세를 놓았다. 그리고 이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이게 엄청 큰 논란이 돼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거는 다 드루스스가 비슷하게 해요. 다 따라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 라틴 시민권을 막 확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다섯 번째는 이탈리아 식민시 건설 사업 있잖아요. 이걸 하는 대신에 이제 동맹국을 달래줘야 되니까 동맹국에게 이제 로마 시민권을 뿌리는 그런 타입을 한 거죠. 그게 없는 데는 아예 라틴 시민권도 주고. 자, 근데 이게 실패한 이유가 뭐냐? 아까 말한 건데 그 공약 수렴 때문에 그래요. 공약 수렴. 리비우스 드루스스의 개혁. 계속 말하지만 그 원로원 의원들이 토지 개혁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맨 처음부터 토지 개혁을 계속 원로원 의원들이 지지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티베리우스 때 통과가 됐잖아요. 그럼 지들도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리비우스 드루스스의 개혁이랑 경쟁해서 패배했다. 드루스스도 식민시를 건설하고 토지 개혁하는 거 똑같이 했다. 조세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이런 ABC 개혁을 추진해가지고 인기를 얻었다. 그 경쟁자가 ABC 공약을 내걸고 인기 얻으면 어떡하냐? 똑같은 공약 내걸면 된다. 근데 드루스스가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간 거는 그냥 그대로 따라한 것만이 아니라 이 공약에서 지가 이길 수 있도록 조금 더 발전시켜요. 조금 더 보수래요. 조금 더 보수하는 게 시민과 관련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거를 쭉 가져오면 되겠군요. 간마로 하다 보니까 이게 되었습니다. 자, 경쟁력의 차이. 드루수스는 가이우스랑 달리 로마 시민권 확대를 철회합니다. 당연히 로마 시민들의 지지가 증가하겠죠. 이게 중요한 게 결국 유권자는 로마 시민이잖아요. 이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당시 현실 정치에서는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케이, 지금 시민권 확대하는 걸 철회했어. 그래서 로마 시민들의 지지가 증가했어. 그럼 동맹국들이 이제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드루수스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그냥 동맹국을 달래주는 거 하나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게 뭐냐? 그 로마 지휘관들이 동맹국 군사에 대한 가혹 행위를 중단하도록 군제 개혁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드루수스는 이제 로마 시민들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또한 동맹국 시민들의 반발은 또 최소화를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극히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드루수스의 공약이 가이우스 그라쿠스 공약보다 비교 위에 있었다. 토지 개혁이랑 유지 확대는 똑같은데 원로원 의원들의 심기는 안 건드리도록 시민권 확대는 보류하고 또한 동맹국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동맹국 군대 부당행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동맹국 시민도 달랬다. 이러면은 동맹국 시민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만 관리하고 계속 말하지만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만 관리하면 이 드루수스가 이기는 거고 대신에 원로원 의원들의 지지를 얻으면 그냥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 원로원 최종 권고가 이루어지고 가이우스 그라쿠스도 이제 푹찍당하면서 이제 이 당파주의가 이제 끝나지만 내전이 이제 시작되고 난세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이우스가 점점 인기를 잃어가겠죠. 이제 원로원 최종 권고 가기 아주 개빡세게 섰습니다. 왜냐? 가이우스가 인기가 엄청 높으면은 원로원 최종 권고 때리면은 이제 내전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평민들이나 이런 애들이 동맹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평민한테도 인기를 잃고 심지어 동맹국들한테도 인기를 잃어요. 그러면은 이제 푹찍할 수 있는 각이 생긴다. 근데 유일한 문제가 얘가 왜 진작에 푹찍 안 당했냐? 아프리카 위원회 위원이란 관직 때문이다. 이게 카르타고 쪽의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만든 관직인데 임페리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막 처벌할 수가 없었다. 이제 티베리우스 사건처럼 약점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제 하이케람은 이게 원로원이 함정을 판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원로원이 도발한 거예요. 약점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이제 루키우스 오피미우스 사건이 이제 주작이 되는데 오피미우스의 시종 중 하나가 카피톨리누스 신전에 제기를 옮기던 중에 가이우스 그라쿠스한테 갑자기 이렇게 불쑥 찾아와가지고 도발했대요. 모든 불량한 시민들은 나가라 하면서 이때 그라쿠스가 아니라 그라쿠스의 추종자가 이게 지가 열받아가지고 오피미우스의 시종을 푹찍했다고 해요. 이때 빌미가 잡혀서 원로원 최종 권고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아무리 그라쿠스의 추종자가 이 멍청하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푹찍을 할 게 있었냐. 얘도 사실 원로원 의원들한테 매수당한 거 아니었냐. 아무튼 간에 약점이 잡힌 거죠. 근데 약점이 잡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맞아요. 박성원님 딱 그거예요. 이 빨 모시기 꺼져라 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제사를 지내는 와중에. 근데 이게 명분 하나만 기다리고 있다가 명분을 딱 잡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미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인기도 없고 지지 기반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로원 최종 권고가 발동이 되고 가이우스는 이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최후 그거 그림 한번 가져와 볼걸. 지금 가져와 볼게요. 가이우스 그라쿠스. 오케이. 가이우스 그라쿠스. 이게 푹찍당하는 장면을 그린 아주 유명한 그런 그림 있죠. 명화가 있죠. 예전에 가이우스 그라쿠스 관련한 그 영상 만들었을 때도 가져왔던 건데. 자, 오케이. 화질구지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푹찍당해서 사망하셨다. 그쵸. 원로원을 무시하기도 했고, 근데 하이케람이 맨 처음에 말했지만은 이게 원로원을 무시하면서 뭘 한 게, 그러니까 서로 이 민회랑 원로원이 머리채 쥐어잡고 싸운 게 한두 번이 아니겠는데 이 그라쿠스 가문이 그라쿠스 형제가 너무 뇌절한 거예요. 너무 비타입적으로. 특히 가이우스는 형에 대한 복수심이라고 하는 더 안 좋은 것까지 묻어가지고 무리하게 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안 좋은 게 얘네들의 경쟁자가 정치백단인 원로원 의원들이니까 원로원 의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쵸? 그쵸. 현실 문제가 실존하는 게 아니었으면 저 뒤에 평민파가 또 생기진 않았을 거라. 현실 문제와 그라쿠스들의 오버액션 사이에 어디쯤에 진실이 있다고 보니 감지역일 듯. 네, 그것도 맞는 게요. 이게 이거 뭐 좀 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라쿠스 형제 관련한 이 사건들 있잖아요. 관련해서 사료가 엄청 적어요. 엄청 적어요, 진짜로. 그래서 진실은 전어버에. 하지만 이 그 인기를 얻는 설명 중에 하나는 계속 말했지만 당파주의로서 그라쿠스 형제를 볼 수 있다. 그쵸? 이걸로 볼 수 있죠. 그 나이브하게 그 대중의 인식이 있는 것처럼 그라쿠스 형제가 빈민들의 그 정의를 위해서만 싸운 게 절대 아니고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궁지에 몰린 가문의 정치적인 입지를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뇌절을 한 것도 있고,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복수를 위해서 뇌절한 것도 있고, 또한 그럼 원로원 의원들은 원로원은 토지개혁을 맨 처음부터 반대했나? 절대 아니다. 얘네들도 원래 하려고 했다. 한 번도 얘네는 토지개혁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없고, 그럼 왜 가로막았냐? 당파주의 때문이다. 스키피오 가문이나 크라쿠스 가문이, 그리고 이 클라우디우스 가문이 별로 이 사이가 안 좋다. 그러니까 서로 이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이 뜨거운 감자, 공이죠. 공로를 얻을 수 있는 이 법안을 내가 할 거야 하면서, 왜 네가 해 하면서 똑같은 법안이라도 계속 거부권 때리고 방해하고 견제하고 그랬다.